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구3의 상을 끝내고 나면 이제는 택괴독에서의 비, 택괴가 저물어감으로 해서 비를 불러들인다라는 거, 흥하고서 망해가는 이러한 곡선으로 이 강의는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구3의 상을 정리하고 육사 부분으로 가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상활무왕불복은 천지제야라 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냐, 떠나가면 회복하지 않음이 없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순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순환의 원리라 하는 거, 이게 천지의 자연스러운 교제인 것입니다. 바로 이 천지의 교제라고 하는 거, 낮이 되면, 낮이다 하면 밤이 되고, 밤이다 하면 낮이 되고, 봄 가면 여름 오고, 여름 가면 가을 오고, 이렇게 오고 가는 순환이 천지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택괴가 와서 비괴를 맞이한다라는 거, 자연적인 순환 섭리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운봉어 시왈 양 거헌의 위평이요, 양이 이렇게 내꾀에 있어 가지고 태평을 구가할 때는 평지라 말하는 것이고, 왕이 왜 저 위피니, 자, 양이라고 하는 것이 왕 떠나가서 바깥자리로 이제 있게 되면, 이 양이 떠나가서 바깥자리에 있게 되면 뭔괴가 돼요, 이게. 이러면 천지 비괴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떠나가서 바깥으로 가면 이게 언덕이라고 하는 것이다. 바로 험난한 시대를 맞이한다라는 뜻이다. 추로의 위양이요, 음이 바깥으로 나가면 간다라 하는 것이고, 반이 내 여기 보기라, 음이 다시 되돌아서 안으로 올라서면 그것을 우리는 또 복이라 말하는 것이다. 이게.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 양지 평야의 이유 피지기하고, 우리는 이렇게 좋은 시대의 평지 속에 벌써 험난한 언덕이라고 하는 기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잘 살아갈 때 우리는 패망할 수 있는 조짐을 안고 출발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바꾸면 사람은 젊은 시절에 머지않아서 늙어가게 된다라는 그 조짐을 안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음지왕야에 음이 떠나가면 다시 여기에는 회복할 기미가 있다라는 것이 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것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순환 속에서 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순환의 원리를 제자로 쓴 것이에요. 서로 교제한다라는 말은 서로가 서로를 맞이하면서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항 구3은 장가우중하니, 더더욱이 구3이라 하는 것은 장차 이 중도에서 지나쳐서 벗어난 일이니, 깊이 기복은 그 앞으로 험난한 언덕이 올 것과 음이 다시 찾아온다라는 복은 기 차 천운지 필지 유부자야라, 이 유부를 천운지 필지로 썼죠. 주자는 속이 기약한 바라고 그랬죠.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바로 천운지 필지를 소기라고 주자가 쓴 것이에요. 기약한 바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천운의 필지로서 천운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에 반드시 닥친 것으로 믿을 붙자는 오차가 없어요. 오차가. 이게 천운지 필지예요. 젊은 머리가 검은 머리는 검은 머리 속에 뭐가 있다라고 보느냐. 백발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필연의 과정이에요. 필연의 과정이라고. 이건 어긋나는 게 없어요. 이게. 그래 쉽게 말하면 백발은 공도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백발이라 하는 거 백발은 공도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진시황이 그렇게 권력이 많아도 백발이 되어서 죽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이 흰머리라고 하는 것은 부귀빈천과 동서고금을 통해서 공정한 거예요. 이 백발이 공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 어느 누구도 막아낼 수 없는 공정한 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듯이 가난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이건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때에 반드시 오게 될 수밖에 없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능전 간고 정고지심이요. 능히 우리는 언제나 어렵게 생각하고 굳건한 그런 절개의 마음을 지녀야 하는 것이지 불필요 천운지 필지적 굳이 반드시 이르러 오는 천운을 걱정하지 않으면 이 소리예요. 태지복을 가 장양하라. 그러면 망해가는 그 순간까지라도 태교의 복을 가히 길이길이 연장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정도를 지키면서 오는 운명을 거스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자, 육사로 이제 가면서는 이제는 그야말로 좋은 사람의 세계가 끝나고 엎드려 있다가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라고 음의 삼핵이 앞에처럼 서로 어깨동무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편편이라는 글자를 가만히 눈여겨봐요. 소인배들이 움츠려 살다가 자기 시절이 오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신바람이 난 거예요. 그게 편편이에요. 막 새가 날듯이 정말 너울너울 춤을 춘 거예요. 이게 편편 두 글자예요. 이게 소인들의 반가움의 표시예요. 이제는 우리 세상이 왔노라고. 이게. 그러면서 불부이 길이나야 가진 것도 없이,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돈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모여든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돈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은 뜻이 뭉쳐진 거예요. 그게. 우리 이번 나가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함께 가자고. 이게 불부의 기린이에요. 부가 아닌데도 그 이웃들이 모아든 것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 부에서 이웃이 모아진 것이에요. 먹을 게 있는 데서. 근데 여기는 먹을 게 없어도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면서 세 개의 음이 떼거리로 이웃을 지어서 가는데 너무나 뜻이 상통하니까 경계하지 않아도 서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함께 나가게 된다 이 소리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정치사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이과오 중한이 이미 중도에서 지냈으니 태이극으라 태평세계는 이제 이미 다 했노라. 고로 삼음이 이제 태평세계가 다 하니까 태평세계가 다 했다 소리는 좋은 사람들 세상이 다 했다고 보시면 쉬워요. 좋은 사람의 세상이 다 하고 나니까 이제는 삼음의 세계가 오니까 춤추듯이 내려간 거예요.
이게 편연히 하복이에요.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춤추듯이 아래로 회복하여 불대부이 기류종지하야 부라는 것도 필요 없어요. 이게 더 쉽게 표현하면 일당을 안 줘도 사람들이 뭉친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이 부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그 무리들이 추종해가지고 불대계령이시냐라 뭘 합시다라고 경계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도 서로의 믿음으로 나오더라 이 소리예요. 이게 얼마나 동지적 의식이고 그동안 엎져 있었을 때 고충을 말해준 거예요. 이제는 우리 세상이 왔다고. 그래 그 점은 위유 소인 합교하야 이해 정도니 이것은 어떤 점이냐면 소인배들이 합교 모두 모여서 함께 교류를 하면서 정도를 해치는 괴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 군자 소당제하라 이 군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쫓겨날 시점이 왔다잖아 이게. 군자는 마땅히 이걸 경계할 바다. 불부 두 글자 해석하려고 음허 양실이라 음은 허한 것이고 양은 실한 것이라 고로 범원 불부자는 그래서 불부라는 두 글자를 대체로 말한 부분은 모두 음효에서 쓰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봉호 씨가 뭐라고 덧붙였느냐 삼음이 편편년 하래하야 새음이 편편년 하래라는 것은 정말 새가 날개짓하듯이 호를 날아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불대부의 기류 종지작 기류 종지 필래자는 부가 없는 데에도 부를 필요로 하지 않고 기다릴 때자 필요로 하다. 이 부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그 무리들이 따라서 반드시 찾아온 이유는 뭐냐? 이게 소인지세야. 소인들의 시세가 그런 때를 만난 것이에요. 그리고 불대 계령이 자상종하야 기어 필래자는 서로의 우리 어떻게 합시다. 말 한마디가 없어도 이 소리가 계령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이 소리예요. 말 한마디 없어도 말 한마디 없다가 뭔 글자로 이어지냐면 자자로 이어진 거예요. 말 한마디 없는 대로 저절로 서로 따르면서 반드시 올 수밖에 없음을 기약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소인지 심야라. 소인들의 마음이 합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없이도 상통하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소인들이 오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 소인지 리는 소인에게 이득은 반드시 군자지 해예요. 이게. 그래서 그들이 온다라는 것은 소인의 이익인데 소인배들의 이익이 분리 군자 지정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군자의 정도에 분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삼은 장가오 중이요. 삼이라는 것은 구삼이라는 것은 장차 중도에서 지나쳐서 저물어 가고 그럴 때에 차이 간정이 군자지 개하고 또한 간정으로서 언제나 조심하고 정도를 지키는 것으로서 군자의 경계를 삼아서 저물어가는 해를 망해가는 택괴를 잘 보존하도록 구삼에서 말했고 사는 이과호 중하니 삼은 장자라면 사는 이미 지내버린 거예요. 사요는 이미 이제 벌써 중도에서 벗어났으니 군자 소당 개는 군자가 당연히 지내기 전에도 경계했는데 이미 중도를 벗어났으니 군자가 마땅히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은 고 부대연여라. 참으로 말할 필요가 없죠, 이건.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음의 세계로 넘어섰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편편불부는 개실실야오. 자, 편편불부라는 것은 실실이다. 실을 잃은 것이다. 양실을 잃은 것이다. 양의 실상을 이건 잃어버린 것이다. 이게. 그리고 불개이부라 하는 거, 서로 경계하지 않아도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여기에 중심오냐라 딱 그랬어요. 중심. 소인배들이 정말 마음속으로 염원했던 일이라고. 이게. 자, 실실은 본분을 상실했다 뜻으로 이게 나오는데, 음본 거하원을 재상은 음이란 본래 아래에 있어야 할 사람들인데 이처럼 벼슬자리로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실상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 소리예요. 이건 음으로서의 본질을 상실한 것이라고. 운봉어 시왈 이덕은즉 덕으로 말을 낮추면 범양은 위실이요 음이 불실이며 양은 실이요 음이란 부실하다라고 표현해서 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지위로 말을 낮추면 범음이 재상은 음이라 하는 것은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인데 거하여야 하는 것인데 윗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개위 실실야라. 음으로서의 실상, 음으로서의 본질, 그것을 상실했다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면 바로 음의 자리로서의 본질을 상실하여서 소인들의 세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말해준다라고 합니다. 유고라 하는 것은, 자, 여기서 좀 더 보완하면, 그러면 소인배들의 생각에서는 어떨까? 소인배들은 우리가 소인배니까 가만히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인식한다면 그건 소인배가 아니에요. 벌써 군자지. 소인배들은 자기 자리가 아닌데도 그 자리를 빼앗아야 내 자리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소인인 것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주역이란 것은 모두 다 군자를 위해 쓰여 있는 것이지 소인 위주의 글이 아니에요. 소인배 너희들이 윗자리 가는 거 너희의 의무로서 소인배로서의 실상을 상실한 것이니라 이러면 그 사람들은 쌍심지를 켜고 아마 불을 켤 거예요. 눈에다가. 자, 유고라 하는 것은 뭐냐? 주자는 이걸 간단하게 해석을 해요. 제을귀매라고 하는 것은 제을이 여동생을 시집 보낼 때 2,000개를 얻었다고, 제을이 점을 쳐서 시집 보낼 때 얻은 괴라고, 이렇게 그냥 글을 박은 거예요. 제을이 점 쳐서 이 유고를 얻고 좋다라고 해서 시집을 보냈다고. 제을이 점 쳐서 귀매했던 시집을 보낸 괴니 이 지며 복을 누릴 것이며 온 길이니라 라고. 이음으로 거존하여 위 태지주하고 음으로서 높은 자리에 거하여 태괴의 주된 효가 되어 있고, 장점으로 말하려 치면 지금 이것은 뭘 말하려고 하느냐, 왜 여기에 복을 누리고 온 길이 될 수 있을까, 이걸 말하려고 지금 이 주자가 이 글을 쓴 것이에요. 주자가 글을 쓸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자, 음으로서 높은 자리에 거하여 태괴의 주가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주재할 수 있는 자리인데다가 또 유의 중도, 바로 이 오자 자리, 그게 중. 유의 중이 중도에다가 어떤 것이 또 좋느냐, 허기, 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비운다 이 소리예요. 허심해. 이 마음을 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을 비우니까 아래로 구의하고 상응할 수 있어요. 이게 훌륭한 덕으로
복을 받을 수 있고 온기를 누릴 수 있는 여건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가. 이런 여건에 의하여 복과 온기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전제로 서서히 이 문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의 본의를 보실 때는 허투루 보면 안 돼요. 왜 주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가를 눈여겨봐야 돼요. 그러면 뒷글이 보여요. 앞으로 이 부분들은 뒷글로 연결되면서 복을 받을 수 있고 온길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전제로 서술한 것이에요. 이게 길지도라고 하는 것이 온문에서 말하는 온길 말한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말했던 택계의 주효요, 유중허기, 그리고 아래로 허기라고 하는 글자가 몸을 비우다가 아래로 구이하고 상응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온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리고 제을 귀매지 시에도 제을이라고 하는 상나라 임금이 시집을 보내려고, 딸을 시집 보내려고 점을 쳤는데 역상 점덕차요한이 또한 일찍이 이 효를 점쳐서 얻은 적이 있었다. 딱 점을 쳤더니 이 효가 나오더라. 점자여시적, 여기에 여시가 뭐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주제자가 되면서도 이게 온길이 첫째 주제자예요. 주제자임에도 허심주의, 마음을 비운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비워서 이게 뭘로 연결되느냐, 하응, 아래로 응해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비운 데서 끝난 게 아니라 남의 구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여기가. 점자가 여시란 말은 그것이에요. 주체로서, 즉 주체가 되는 사람으로서 마음을 비우고 남들의 좋은 말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소리가 되는 것이에요. 아래로. 그런다면 유지온길이라 딱 그런 거예요. 이러면은 복이 있고 온기를 가져올 수 있다. 범경이라고 할 때의 이 범경이라는 것은 무릇 주역에 있어서 이 소리예요. 주역에 있어서 이 고인위원, 옛사람으로 말했던, 옛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했던, 예컨대 자, 고종이라든지 기자라든지 주역에 이 말이 나와요. 바로 이 고종이나 기자의 유와 같은 경우에도 개방차라, 모두 이와 같이 고종이나 기자가 어떤 일에 점을 쳤는데 그 괴가 나왔다, 이 소리예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제을귀매의 의미가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때 점을 쳤던 것이 바로 구호의 원리하고 맞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께서 이지온길은 뭐냐, 중이행온냐라. 중자는 마음이니까 정말로 마음으로,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중자가 마음이 나오는 것이고 마음에가 뭐가 붙어야 돼요? 허심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허심탄회하게 내 마음을 비워가지고 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거라고. 이렇게. 주자가 뭘 말했냐, 제을귀매라 하는 것은 원래 이렇게 제을이 점쳐서 얻은 괴란 말인데 금인들은 지주도리하야, 단 도리를 만든다라는 것은 이런 말 저런 말들을 만들어낸다, 이 소리예요. 단 어떤 도리를 만들어내 가지고, 말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어떤 걸 비유하고 어떤 것을 유추한 말로 보니 비유와 추설로 갈래하니, 뭔 별별 이유를 대면서 비유를 들어 말하고 추측으로 해서 말하고
이렇게 글들을 보니 그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숫이 모름지기 꼭 재을이 가매시에 재을이 그 여동생 시집보낼 할 때 점득차유라 이 효를 얻었단 말이지, 여기에다가 무슨 비유의 도리를 붙여서 말하고 무슨 추측의 말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엉터리 말들이. 그렇게 보지 말라고. 단순하게 재을이 그 여동생 시집 보낼 때 이 괴를 얻었다고. 이렇게 주자가 다시 밝힌 것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라면 주자께서 실컷 그래 놓고도 주자도 역시 추설을 한 건 사실이에요. 다시 유추해서 뭔 말을 했느냐. 재을귀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긴 있어요. 본에도 또 그렇게 썼고, 유고가 이 유증으로 바로 유라고 하는 그 육과 중은 오, 유고의 자리로서 제하지 강중에 응하니가 제하지 강중이 구이잖아요. 그 아래 강중에 응하니 윗사람이 아래로 응한다가 뭐가 돼 이게? 황제의 딸을 아래로 시집 보내가지고 남편을 따르게 하는 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 추설이에요. 뭐 이러면 또 말이 맞잖아 이게. 이렇게 해서 재을귀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보면 점괘를 그 일을 할 때 그 점괘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원리가 그 효에 존재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옛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 평가하면 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강좌에서 이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